진기종입니다. 요 PT가 파일로 프린터로 안 나갔죠?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제 그 브로셔에 웬만한 내용은 요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PT 외에 좀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논술고사를 이제 특히 의대 계열을 준비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논술고사가 대학에서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아무렇게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 특히 수능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논술고사에 유리한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도 다 들어가요. 1학년까지 반영돼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논술고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글쓰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자기 의견도 들어가고 뭐 수학 문제니까 풀이 방향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자 대학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렇게밖에 풀리지 않는다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게끔 제시문의 형태로 내용을 주거나 문항을 소문항을 쪼개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이렇게 논술에 대한 오해를 할 때 뭐 경시대회를 했기 때문에 유리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내가 영재고 과고 출신이다. 절대 유리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수능과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수능도 평가원은 교수님들 출제예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출제하는 문제하고 뭐 일반 사설이나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 수준이 다른 이유는 교수님들이 그 전문 출제만 그 1년 내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서로 막 경쟁을 하세요. 올해 김 교수님 작년에 문제 잘 냈던데 나도 한번 준비해 왔어요 하면서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후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 듣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그 출제 교수인데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현재 교과 과정에서 변별력을 잘 가지게 문제 내는가 구성한 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냅니다. 논술고사는 수능만큼은 치밀하지 않습니다. 왜냐? 출제진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나 기본 기조는 출제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키지 않으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유형 3개를 보통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카톨릭 의회 여기는 아주 벌써 올해가 이제 9년 차 논술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현재 의대 논술고사에서 가장 센 데죠, 그죠? 가장 센 데고, 뭐 수능 1등급 뭐 3-4개만 맞으면 다 수능 최저는 맞춥니다. 그래서 수학 논술만 실시하는데 확통 필수입니다. 기하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기하는 뭐 여기서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확통은 의대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1번으로 무조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 문항들은 이제 미적분 중심. 미적분이라는 게 이제 선택 과목도 있지만 우리 현재 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미적분으로 흐르는 뭐 함수, 수열, 집합 이게 다 미적분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엉뚱하게 엉터리로 문제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방향으로 빗나가 문제는 안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관련 이 문제 관련된 교과서 제시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이 분명히 어딘가에 쓰인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문제만 있는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그래도 논술고사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여지가 많은 시험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교과 관련 제시문이 주어지고 문항이 쪼개져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본 문항과 고난도 변별력 문항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의 응시생들 보면 작년 재작년 비교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4개 중에 또 3번 문제가 또 오류가 났어요. 이제 3개 문제가 승부를 봤는데 마지막 문제가 이거는 문제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너무 이렇게 좀 섬세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뭐 실제로 한 2개 반 정도가 합격권이었다라는 게 분석이고요. 작년은 뭐 3개 반 이상 정도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한 학생들이 시험을 가서 무조건 다 맞추겠다 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대로 풀었다 하는 부분을
제대로 전달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문학을 푼다고 하지만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풀고 답안까지 쓰려고 하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먼저 다 하고 뭐 남은 시간에는 뭐 덜 푼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뤄내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자 우리 그래도 논술고사를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한 학생들이 그래도 야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거 또 좀 실력대로 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재수생들이 달기를 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역 학생들 준비할 때 또 우리 과거 이제 현역 학생들나 일반고 현역 학생들이 카톨릭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능 공부와 더불어서 좀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가 아니고 여기는 문제 유형 자체가 또 수능하고 약간 궤를 달리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 적절한 답안들을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해내는 이런 좀 그 성숙된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써내려간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 모자라요. 그다음에 그냥 뭐 대충 생략하고 계산만 끌적끌적, 그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또 계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단순 계산으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그에 따른 답안의 구성,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뭐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데가 성대 의대하고 인하대 의대도 이런 유형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중앙대 의대를 뽑아봤는데, 중앙대 의대는 저 재작년까지는 이제 과학 논술을 보다가 이게 시험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학 논술만 보고 있는데, 또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배려해가지고 그 학통 문제를 안 내다가 올해 모의 논술부터는 학통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떤 영역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전 영역 출제입니다. 전 영역 출제인데, 제가 이 학교를 따로 뗀 이유는 이 학교는 어쨌든 자 밑에 특별했죠. 이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는 카톨릭 의대하고 달리 카톨릭 의대는 답안지가 백지 답안이에요. 자기가 문항마다 원하는 분량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한 장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쓸 시간은 없겠지만 양면으로 쓴다 그러면 뭐 이렇게 2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자 이 중앙대 의대는 답란이 작아요. 답란이 작아가지고 각 문항마다 쓸 수 있는 분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평소대로 막 쓰다가는 막 답안지 넘어가고 이러면 그냥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답란에 딱 필요한 내용만, 정말 필요한 것만 요약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심지어 계산까지 많아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이 계산을 다 넣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겠죠. 학생들 답안 쓰라 그러면 반복적인 계산식들을 막 계속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답안지를 읽어봤을 때 이 학생이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서 과정을, 꼭 필요한 과정을 구성했구나를 전달하면 되는 거지. 자, 대학의 예시 답안이나 평소 학원이나 학교 수업에서 보는 프린트처럼 상세하게 친절하게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 상위권 학생들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객관적인 답안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나의 역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카톨릭 대학처럼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계산도 좀 많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계산 방법을 모르면 아예 접근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 특목고 학생들은 좀 유리하죠. 특별한 계산법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꼼수 같은 거, 그런 것들 유리한데, 어쨌든 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 답안과 분량의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연대 이제 좀 시험도 일찍 본다고 했고, 치대 그다음에 약대가 있는데, 시험을 수능 전 훨씬 추석 전에 보니까 뭐 좀 시험 예비로 한번 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험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고, 논술의 중간 점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치는 느낌으로 수능 전에 연대도 한번 응시해보는 거. 자 카드 여유가 있으면 자 제가 권장하고요. 여기는 과학 논술을 올해까지는 봅니다. 학과별로 과목 지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자 모든 영역 고르게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문제만 덩그러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도 좀 주고 힌트가 되는 명제도 좀 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문제만 딱 던져놓고 알아서 네가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좀 이게 좀 야 이거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짧아가지고 학생들이 의도를 못 파악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학생들,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어쨌든 수능 전에 보니까 응시를 많이 하고 그 학생들의
자, 내신이나 뭐 평소 공부와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뭐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산 많이 하는 계산을 해가 답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논증하고 유도해가지고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그런 과정 중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문항을 쪼개줘가지고 그걸 풀어가면서 전체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개가 어떤 해는 이게 골고루 섞여서 나오고요. 작년에는 학생들이 가서 당황한 게 계산 문제만 잔뜩 나왔어요. 근데 막 답이 구했는데 다 같지가 않아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당황하겠죠. 시간도 후달리고. 근데 재작년에는 이 소문항 연계형이 또 나왔어요. 이것만 계속. 그러니까 논증 유도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평소 면접고사 많이 준비했던 영재고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을 내가지고 지금 이 경향들이 매번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출제진이 따로 이렇게 막 제일 체계적으로 꾸려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매해 그냥 한두 사람의 교수님들이 담당해서 그냥 출제하고 넘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절대 찍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골고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세 번 순환하는 것 같아요. 골고루 나왔다가 뭐 이렇게 유도형 나왔다가 계산형 나왔다 이렇게 막 하니까 어쨌든 어쨌든 특정 유형에만 국한되지 말고 골고루 다 준비를 하면 되겠고, 자 나머지 밑에 연세 미래가 원주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대도 이쪽이 이제 이런 유형과 많이 가깝게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논술고사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수도권 계열로 세 가지를 분류해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원서를 쓴다면 여기서 다 한 개씩 다 넣게 됩니다. 넣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뭐 특별히 뭘 더 잘한다라고 하면 조금 감안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학생이 이제 카톨릭 의대 가야 돼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죠. 중대 의대 정도로 올해 내가 뭐 만족하겠다 내지는 거기에 최선이다라고 하면 괜히 어렵게 고생스럽게 저런 것보다는 좀 중대 의대에 특화된 공부를 준비하는 게 좋겠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난이도로 따지면 카톨릭 의대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연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이렇게 학생들이 체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상위권 자 이제 현재 논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 나온 합격생들의 결과를 보면 합격생들이 그냥 뭐 무조건 수능을 잘해서 그다음에 뭐 수학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뭐 논술 잘 봤다 이런 건 없고요. 철저하게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 이 시험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답안을 쓰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들에게 시험을 끝난 다음에 자, 문제를 복기하고 해서 풀이를 써봐라 그러면 그 풀이들이 거의 다 합격생들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제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면 논술에서 최적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잘 보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 또는 뭐 수능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 뭐 그다음에 뭐 면접 문제 다양한 거 많이 푼다. 그는 시간이 앞으로 계속 해줄 거니까 그것보다는 자 내가 풀었던 답을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서술해 갈 것인가. 서술 분량을 지나치게 길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생략해서 얘가 진짜 알고 한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들게끔 날리지 말고 좀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믿음 가는 그런 답안을 구성하고 써가는 연습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해보면요 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흉내내가지고 막 친절하다 못해 그냥 오지랖 넓게 그냥 주구장창 다 써놨던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의대를 가지 말고 대치동에 나와서 학원 강사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10줄이면 될 걸 가지고 20줄 30줄 막 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투도 선생님 어투예요. 깝깝해 죽겠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 살아온 거죠. 제가 만약에 대학교 교수님이라면 이 학생을 보고 어떤 미래를 찾을까요? 얘는 사교육이 만들어낸 학생이지만 생각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교육을 받고 하더라도 논술이라는 시험을 그리고 이 논술의 시험이 성격을 안다면 이 교수님하고 진짜 교수님한테 수학으로 내는 나의 자소서입니다. 나의 학업 소개서예요. 그러면 좀 뭔가 진중하게 그다음에 나의 그 나이와 교양 수준에 맞게 좀 다듬어진 그런 형태로 글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뭐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처럼 날림으로 대충 계산만 끌적끌적 그려놓고 내가 영어 기호도 좀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한 티를 낸다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좀 공부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배려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설해오는 그거를 지도 똑같이 쓰겠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읽는 데는 좋아요. 근데 시간 어떻게 할 거냐고요. 10줄이면 15줄이면 충분한 거를 30줄 40줄 쓰고 있으면 그 시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도 이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학생들이 이 답안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풀이는 분명히 문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거기 나온 쓰인 용어나 거기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논술 준비한 학생이면 다 압니다. 단지 이거를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지고 이 복잡한 걸 풀이의 결론을 이르게 하는가 이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제약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논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눈으로 푸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장이 끌적거리는 거 하고 실제로 평가를 받을 답안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기껏 3달이고 횟수도 뭐 10몇 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시간을 자 문제풀이나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는 자 평소에 자기가 시간 잘 할애해 가지고 스스로 자습을 형태에서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실제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은 답안 작성에 신경을 써서 답안 작성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의 수준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쓸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지적받고 해가지고 커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요 세부 방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자, 교과 과정에 대한 뭐 뻔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출제 방향, 평가 목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 안 줘도 논술 준비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써야 되고 어떤 순서를 써야 되는지가 딱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거기에 관련돼서 자, 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특히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일반고교 교과 과정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교과 과정에서 수능 30번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 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를 매해 지금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기본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문제로 구현된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아직 문제로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교수님들은 새로운 평가 지점, 새로운 내용 연계를 찾아내 가지고 자 기존 개념들을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뭐 유형별로 특정 문제를 외우는 이런 게 아니고 교과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숙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쓰이는가를 자기가 많이 써봐야 실제로 좀 실제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논술의 기본은 논술이 자체가 그냥 논리적 쓰기잖아요, 그죠? 논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논리가 뭐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고등학교에서 뭐 논리 용어하고 기본 논리 전개, 그다음에 증명법 다 가르쳐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이제 수능 공부하면 그거 쓸 일 없죠, 그죠? 답만 구하면 되는데 무슨 논리예요, 그죠? 막 취급 맞추고 그죠? 막 그냥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까지 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직관과 그다음에 경험과 이런 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답을 뽑아내는데 자 그게 이제 논술에서는 그게 답안지로 직관 경험이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런 논리적 전개를 어떻게 해가서 요령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껏 1학년 때는 해놓고 2년 동안 수능 준비 때문에 거의 담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자 이제 논술 준비하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좀 순진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놓고 답이 맞았으면 교수님이 읽어보면서 뭐 알아서 이게 순서를 잘 엮어서 만들겠지. 교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쉬우면 그런 답안지도 보겠죠. 아쉬우면. 그러나 자, 우리 재수생들 이미 작년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미 지난 겨울방학부터 빡세게 논술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하기엔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했던 것도 하니까.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학생들이 그냥 수능처럼 막 답만 구하는 이런 거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 경쟁력 있는 답안은 무엇인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뽑는 인원수는 적고 응시생들 엄청 많은 이 시험에서 자기 답안지를 예전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배려 차원에서 응시료를 냈으니까 이렇게 수업해 주셔서 열심히 채점해 주는 것처럼 교수님한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수님들은 합격생만 골라내면 됩니다. 합격생들의 답안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에 들어가는 답안지를 딱 한눈에 봤을 때 이 답안지 읽고 싶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그 교수님들의 그 해안,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대로 된 답안 쓰기 준비, 그다음에 논리적 전개들이 잘 드러나게 답안을 구성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문제풀이에 집중해가지고 답만 뽑아내는데 그러니까 답이 어쨌든 나오면 됐지라는 식으로 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에서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과정이 어땠거나 답이 맞으니까 맞아요라는 식의 논리 전개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논리가 아니죠. 어거지죠. 그죠? 그래서 논술고사 애초부터 과정을 제대로 안 쓰면 답이 안 나오게 문제를 줘요. 그냥. 그러니까 뭐 숫자 답이 똑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이 제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답이 틀리더라도 인정되는 그런 답안. 답 틀려도 됩니다. 실제로 답이 사소한 계산 실수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데 뭐 더하기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급하면.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문제풀이, 그다음에 그에 따른 답안 구성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그냥 답을 맞췄으니까 문제 잘 풀었네, 문제 좋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평가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답안 구성할까 좀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이제는 소비하지 말고 논술에서 나온 문제들, 선별된 문제들은 좀 더 여기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써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답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잘 엄선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이 반영되는 유형들을 깊이 있게 여러 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답안 쓰기에서는 훈련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 어차피 수능과 다른 공부를 통해서 문제를, 수학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으니까 논술에서 요구되는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완성도 있는 답안을 여러 번 써보는 것, 또 평가받고 써보고 평가받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답안 완성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이 지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답안 열심히 쓰게 시킨다. 그리고 답안을 쓰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 과정에 대한 핵심 정리들,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그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 훈련을 시키고요. 저는 학생들이 저랑 수업할 때 저는 학생들이 그냥 중3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3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구나. 뭐 특히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뭐 국어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대 가서 의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대 공부에 수학이 없어요. 수학이 없는데 교수님들이 두 번 얘기 안 해. 한 번만 얘기하면 딱딱 알아듣고, 그다음에 공부하라는 거 빡빡 해올 수 있고, 그 어려운 말들 이거 나오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교양을 갖추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거 구하시오 했으면 딱 알아듣고 그거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만 딱 지성적으로 간결하게 딱 과정 구성하는 거 신경 써야지 주저리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교수의 의도에 딱 부합되는 그런 부분들 답을 쓰는데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답안 쓰기 시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답안 써야 되는가 잔소리하는 거고, 학생들의 저지르는 오류, 그다음에 잘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다라는 방향을 지적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대부분은 학생들이 자꾸 써보라고 시킵니다. 그다음에 뭐 과제를 제가 많이 계속 내요. 그래서 제 수업이 뭐 들어보면 선배들 어렵다. 그러니까 과제 때문에 어려워요. 과제를 실전처럼 해봐야 돼요. 안 해오면 막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분량은 실전 분량인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실전 2시간처럼 해오라라고 하면 그건 못합니다. 아니 우리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당장 논술고사 못 치는데 어떻게 2시간 만에 답안을 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뭐 시간 넉넉하게 써서 2시간에 써도 4시간에 써도 6시간에 써도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오면 제가 그에 부합하게 열심히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첨삭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뭐 수명 20명이 됐던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새서 해주고 그 첨삭을 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저는 지난 3년 동안 다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 다 기억 못해요.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글씨는 다 기억합니다. 계속 봐와가지고. 그리고 자, 뭐 어머님들 이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글씨가 엉망이에요 막 이러는데 그 첨삭 몇 번 받아보면 다 글씨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읽어야 되는 자기 소개서인데 글씨를 엉망으로 쓸 수는 없죠, 그죠? 최소한의 그 규칙성을 가지고 그냥 좀 성의를 들여서 쓰게 이거는 시키면 학생들이 잘합니다. 예? 자꾸 그런 걸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풀어주면 학생이 자꾸 엉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안을 쓰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엄격하게 하는데 이거를 자기 몸에 이렇게 체득해 놓지 않으면 학생들의 논술 답안의 수준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현실적으로 못 써요. 시간적 제약도 있고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연습을 그렇게까지 해놔야 실전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적을 의식하고 완성도를 높인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의 평가를 상세하게 다 진행을 하고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다 지적을 하고 그 답안을 가지고 모든 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 개별적인 질문들 이런 거 다 받아주니까 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답안 자료를 근거해서 나중에 자 이제 뭐 몇 개 대학을 쌓았는데 원서가 6개 하면 고민할 게 없죠. 그죠? 다 쓰면 됩니다. 6개 그냥 그 요일 날짜 겹친 날 빼고 다 쓰면 6개 충분히 나오니까 관계없는데 3개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고민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경우 뭐 카톨릭 대하고 성대하고 같이 보는데 쟤는 카톨릭 대 가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성대를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들 막 나옵니다. 그럼 원서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답안 쓴 걸 보고 어느 쪽이 유형이 더 유리한지 제가 충분히 진단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학생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유형 학교에 맞추어서 제가 합리적인 입시 지원 상담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7월 8일 날에 개강하는 반은 토요일 2시, 5시 개강하고요. 의학 계열하고 연대, 아까 치대, 약대, 수학과 정도 최상위권 계열들 준비한 학생들까지 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답안 작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첨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세 달 동안, 2달, 3달 동안 열심히 논술에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업입니다. 자, 뭐 크게 두 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 회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 7, 8월 방학 때는요. 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 여기가 변별력이 제일 높은 부분인데 이제 고교 수학의 핵심 기초 개념과 논리,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의 응용 해가지고 뭐 논술고사가 80%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논리적 전개, 그다음에 답안 구성,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뭐 답안 작성 방법, 그다음에 뭐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 시기에 어쨌든 간에 답안을 쓸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하시는 게 학통기하 뭐 다 나온다는데요.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뒤에 9, 10월 달에 합니다. 근데 학통기하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냥 기본 문제. 고등학교 어차피 학통기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요. 기본 개념만 나오니까 그 기본 개념 중심으로 딱 정리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입식 교육 딱 하면 논술에 최적화된 답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끝내겠고요. 우리 학생들의 제가 여러 가지 논술 통계도 있고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도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막 그냥 수업만 그냥 갔다 오고 시간만 때우고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 성과물이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답안지가 계속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학생들을 끌어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잠깐 받을까요, 원장님? 네, 질문 있으신 어머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괜히 밖에 나가는데 잡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없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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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